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던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과 북은 비핵화 문제를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문제는 역시 북미 대화입니다. 우리 정부의 북미 대화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첫 질문은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2개월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렇습니다. 북한과 미국과 우리나라 이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론이 조금은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2개월 전과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 말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NBC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꺼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이제 남관계 또는 북미 이런 전반적인 한반도의 지형이 과거의 대결 구도에서 대화 또는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점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2달 동안 숨가쁘게 속도전을 펼치면서 달려온 한반도 상황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어쨌든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그러면서 패럴 올림픽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올림픽이 안전 올림픽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만 하더라도 유럽의 일부 선수들, 오스트리아, 프랑스 선수들은 이 정도 상태라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 상태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난 2개월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역할이 바뀐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한반도 운전자석에는 이제 올라탔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이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두고 이제 많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그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김용현 교수님께서 지난 2달간의 과정을 쭉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정부의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끝내는 그런 소중한 성과를 가져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정말 오랫동안 경색 또 소통의 통로 자체 열리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직통 전화도 개통이 되고 또 고위급 고위 당국 간 대화 그 대화에서도 합의한 것들을 이행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최고위급 김정은 밑으로 정말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또 대남 총책인 김영철 이런 인물들이 이제 방남을 하면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 또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 또 그동안의 성과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성과와 함께 또 이 매우 무거운 과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북한이 대화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개선 이런 언급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동안 남북관계의 걸림돌이었고 한반도 평화의 먹구름을 갖게 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란 말이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앞으로 계속 강화하겠다고 그랬고 미국을 향한 도전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고 지금 북한이 미국과 대화는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비핵화의 비자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지요. 우리 정부는 2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축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멈춘 건 맞지만 그들이 그걸 계속 멈추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걸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사라지거나 바뀌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와 억제를 확고하게 해야 되는 한 가지의 과제가 있고 또 한 가지의 과제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만들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중재하는 역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희가 여기서 정말 많이 했던 얘기가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북한은 거의 뭐 우리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미국 역시 중국에게 좀 압박을 가하고 우리는 뭐 하냐.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단어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좀 중심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나 이런 게 좀 잘 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 전반에 걸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제 중개 외교, 예. 중개자 역할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운전대에 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북핵 문제 전반을 다루는 운전대라기 보기보다는 남관계 전반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북미 접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중개자 역할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중요한 어떤 스탠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은 미국이 계속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로 두고 접근한다면 북한이 거기에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답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미국 쪽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미 대화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 의지가 있다. 이 이야기는 계속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꺼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다,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북핵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어떻게 모라토리움을 지금 시작하는 이런 정도를 일단은 단기적 목표로 삼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또 원하면서도 대화의 어떤 목표가 분명히 또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미 대화가 결국 북한도 역시 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미국 쪽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과 미국 쪽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중개자 역할, 미국 쪽의 입장을 북한 쪽에 전달하고 북한 쪽 입장을 미국 쪽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김여정, 김영철을 통해서 북측의 입장을 이방카 일행 또는 펜스 부통령 일행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또 거꾸로 미국 쪽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그런 것도 시작이 됐다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미 특사, 대북 특사 파견도 상당히 시급하다. 오히려 패럴올림픽이 끝난 3월 18일 이전에 대미 대북 특사가 파견되면서 3월 18일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는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또 과거로 또 회귀하는 겁니다. 작년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일단 막기 위해서라도 대미 특사,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서 현재 그런 상황들을 좀 조정하는 문제. 또 미국 쪽에 대해서 북한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아마 분명히 요구할 것인데 중단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무기의 전략자산 전개를 이번 한미 군사훈련에서는 좀 자제한달지 조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B-1B 전략폭격기나 F-22 랩터나 또는 B-52 전략폭격기의 전개를 이번 군사훈련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그 조정을 통해서 이번 국면들을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면 그 다음 상황은 또 실질적인 대화로 나갈 수 있는 북미 대화로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어떤 평창 과정이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지만 오히려 지금부터 더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는 과제를 단기간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놓여 있다. 문 대통령한테 상당히 어깨에 지금 짐이 또 커진 짐이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좀 진전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남남 갈등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아쉬운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 또 한미 관계 이렇게 세 개의 관계가 맞물리면서 예.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는 너무나 다르고 우리와 북한 사이도 같은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 한국과 미국에도 지금 무언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예. 그리고 대화도 많아져야 되고 교류도 많아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또 그런 시도들을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어요. 남북 간의 대화도 있었고. 그러나 남북 관계는 사실상 거의 제자로 걸음이나 다름이 없는데 예. 그 근본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북한에게 있다고 봐요. 북한은 뭐 그들의 대남 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고 예. 그동안 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대남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해왔지 예.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와 행동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된 남북 관계 개선의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핵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이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한미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이방카 보좌관이 온 그 시점에 미국이 역대급 대북 제재를 예.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를 했겠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대화를 강조하시지만 이방카는 제재의 무게를 두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화에 좀 무게를 두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면 미국은 그동안의 대화가 별 의미가 없었다. 예.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제재의 수준을 낮출 수 있고 결국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로서는 지금 남북 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과 공고한 공적 같은 입장을 명확하게 취하고 예. 그런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주어야 김정은이 어려운 결단을 유도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과거에 잘못되고 일그러진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거란 말이죠.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 갑질을 해오던 남북관계, 북한이 갑질을 해오던 관계를 이번에야말로 바꾸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예.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사실 우리 국민들의 그 응어리진 감정을 좀 풀어주고 우려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미국 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이렇게 대화론자, 네. 뭐 드리머, 꿈꾸는 자라고도 불리는 이 조셉 윤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를 했다라고 밝혔지만 네네.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이견이 있어서 잘 맞지 않아서 이제 사퇴를 했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이 조셉 윤 대표의 이 사퇴로 이 미국 강경파들의 발언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조셉 윤 대표는 사퇴라는 표현보다는 은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셉 윤 대표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한국계죠. 예. 그 대표적인 지한파고 한국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어떤 평화 체제 또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화 쪽에 예. 방점을 찍었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85년도에 미국 국무부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한 30여 년 넘게, 예. 국무부에서 거의 뭐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또 한국에서도 한 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공사로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레이시아 대사를 했고 네. 또 그 이후에 보면 지금 현재는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하고 있고 네.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겸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과 일본의 미국 국무부의 부차관보입니다. 한국, 일본 담당하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쪽, 한국 쪽에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조세균의 사퇴 은퇴는 우리에게 큰 손실이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쪽 입장들이 조세균에게 뭐 직접 전달돼서 그것이 미국 쪽에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쪽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는 최고위층까지 보고할 수 있는 인물이 우리로서 이제 지금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그러나 미국 쪽에서 계속 뭐 강경 쪽 흐름으로만 가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건재하고 있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압박만으로 갈 수는 없는. 왜냐하면 네. 북한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도 역시 대화 쪽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쪽에 대해서 문턱을 낮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 강경 일변도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조세균 대표의 은퇴가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만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바로 그야말로 강경 일변도로 가느냐 뭐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동감을 좀 하시는지. 예, 그렇죠.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실이 지금 보면 주한미 대사도 빅터 차가 이제 뭐 지명 직전에 네. 결국은 이제 철회가 됐고요. 이번에 조셉 윤도 이제 떠남으로써 대표적인 지한파,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또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좋은 네. 그런 인물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모든 정책이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그런 이 책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도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과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을 아마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소통을 굉장히 긴밀하게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들 20여 년 동안 여러 형태의 대화들을 해왔지만 사실상 북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과거와 같은 형태의 대화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네. 따라서 분명한 입장 표명,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핵화, 그런 대화가 돼야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미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지금이 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틸러슨 국무장관에 따르면 60일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또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비춘다면 탐색적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런 틸러슨 타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미국이 이렇게 탐색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가능성은 뭐 있다라고 봅니다. 또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외교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강경 일변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 삿바 싸움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역시 이제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이제 그 정점에 올라섰다라고 봅니다. 그 예. 정점에 올라섰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올라가는 측면보다 이제는 그 대화 쪽으로 방향을 그 반전을 하는 네. 그런 어떤 시점에 지금 거의 다다른 것 아닌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강경 입장을 그동안 내보였지만 그러나 현재 어떤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강경 입장도 대화를 위해서 이제는 그 압박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미국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문성문 센터님 말씀이 있었지만 한미 간의 입장이 1mm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입장차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북핵 문제 또는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미 간의 공조는 아주 그야말로 물새틈 없는 공조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한중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갖고 네. 좀 더 그 상황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특히 우선적으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창 직후
미국의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4월, 그러니까 3월 하순부터 예. 4월을 또 5월 초 정도, 4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상황은 상당히 앞으로 대화적으로 흐름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또 과거를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분기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많은 차원에서 그런 4월에 그런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예. 모든 외교적 노력,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 뭐 어제 그제 김영철 부위원장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그런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우리 외교 당국자들도 참가를 한 그런 회담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또 상호간에 전달되고 북미 간에 전달되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운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